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Sorry.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떨어질 때 잡아야 할까, 더 기다려야 할까 고민되시죠? 우리 집 혹은 내 땅이 더 오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채널 고정! 월요일인 오늘은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상담 데이로 마련했습니다. 요즘 변수가 많아 더 궁금하고 걱정되는 부동산 투자, 저희에게 전화 주셔서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전략 정보는 물론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해서요,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자세한 일정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의 길잡이 송병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빠르죠. 보고 싶어갖고 아마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제가 보답으로 그러면은 그 닭인형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이야, 긴장 좀 똑같이 풀리시나요? 생겼습니다. 네네네. 왜 본인 얼굴이 빨개지는? 좋습니다. 아, 네네. 요즘 부동산 시장 변수가 많아서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한 상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꼭 맞는 속 시원한 명쾌한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 시장이 아니고, 네네네. 이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없냐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고 보니까 자금 네네네. 지금 풀고 있죠. 거기다가 최저 금리 시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또 자금은 풀리고 있는데 국가나 어떤 기업들의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좀 판단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지금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해서요, 첫 번째 시청자분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여기 대치동에 사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어떤 궁금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대치동 빌라 18평 빌라에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2년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저는 1주택자고, 네. 그런데 이 집이 좀 빌라고 좁아서 내년에 이거를 팔고 양재동에 그냥 빌라를 사는 게 나을지, 어쨌든 팔고서 이제 뭐 청약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뭐 삼성동 개발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뭐 사업자 등록을 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나을지, 그런 거 좀 상담하려고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럼 대치동에 보유하고 계신 빌라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네요. 그럼 전문가님을 네네.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대치동에 호재가 굉장히 많죠.
현대에서 엄청난 일자리가 늘어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역, 중앙역 쪽으로 해서 보훈사역 쪽으로 해서 교통호재, 환승센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이 좀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반경 주변에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 시장까지 앞으로 시장 자체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양재동도 물론 이제 일자리가 R&D 센터가 들어서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쪽 대치동 일대의 일자리 플러스 그 뒤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또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는 시장까지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팔고 빠지는 것보다 현재에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가 앞으로 좀 많이 공급되는 형태,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저번 주 뭐 이따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저번 주 목요일 날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구조, 그리고 국가 주도 하에 개발 구조로 좀 가겠다. 그래서 공급량을 좀 늘리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이런 시장 형태를 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계시면서 청약 시장을 한번 더 노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청약이 무주택자일 때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서울시가 2010년 기준으로 잡으면 한 해에 약 7만에서 많게는 10만 호 정도를 공급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는 한 4만 호 정도만,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난 이런 시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시장 자체를 다시 7만 호 이상 공급되는 시장으로 다시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좀 청약에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적으로 지금 빌라 시장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을 차라리 임대사업자 아니면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고 개인으로는 청약 시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네네. 그러면 빌라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네요.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역도 뭐 그닥 멀다고 할 수는 없는 이런 위치. 그러니까 선릉역하고 대치역하고 딱 중간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지금 그 오래된 아파트를 도곡동부터 해서 대치동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 재개발, 그 뒤쪽으로는 또 개포동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만 상당한 숫자의 수요층을 내포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팔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혹시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온 이슈를 조금 네.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 30만 호 공급 목표로 해서 2020년, 2021년, 최대 2023년도까지 네. 30만 호를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게 좀 흐지부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네네네. 지금 서울에 너무 공급이 적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서울의 기존에는 4만 가구 정도 공급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도 7만 가구까지 좀 늘리겠다. 그러면서 용산 일대의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이 좀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상 지금 못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주겠다. 어떤 방식으로 해주냐면 지금 서울 지금 안에서만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는 게 약 500여 곳이 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 네네. 그런데 그중에 100여 곳이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좀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조정을 해준다든가 네. 건폐율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또 한 가지는 또 문제가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개발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이 없어서 오히려 쫓겨나는 이런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조차도 정부에서 좀 끌어안아주겠다. 그래서 분담금 자체를 10년 혹은 20년 좀 장기전으로 갚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겠다. 플러스 중도금조차도 네. 60% 이상을 넣어야만이 되는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도금도 40%만 넣고 나머지 20%는 은행의 대출 형태로 이렇게 갚아가는 이런 구조. 그래서 실제로 흐지부지 자금이 없어서 혹은 건폐율, 용적률이 낮아서 못하고 있는 그 자체도 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네. 오래된 어떤 구옥을 가지는 분들도 새 집에 살 수 있는 요건이 좀 갖춰졌고요. 네. 플러스 서울에 그동안 4만 호 공급 하지만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 여러 가지 요건상 못 움직이고 있던 이런 부분까지도 좀 해소하면서 7만 호 이상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래서 실제로 2020년 올해 가을부터 빠르면 늦으면 내년부터 이게 청약시장으로 바뀌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청약시장에 많은 물량이 좀 쏟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주택시장을, 청약시장을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 성남에 사는 성남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 예, 가천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게 있다면요? 아, 예. 제가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가을 되면 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팔아가지고 거기 위치가 좀 산 밑에요. 네네. 그래서 팔아가지고 어디 좀 더 투자할 데 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바로 상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선생님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이름 자체가 태평동이에요, 거기가요. 그죠? 네. 태평동에 너무 좋은 걸 지금 살고 계시는데, 아, 그래요? 이거를 팔고 다른 데로 한번 가보실까,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선생님 뭐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많이 투자 지역이 빌라 같은 거 사면 된다 그러길래 네네. 여는 산 꼭대기라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래서요. 이게 있어요. 이 빌라도 사야 할 지역이 있고, 네. 빌라도 또 사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그럼요. 네네. 그래서 무조건 빌라를 다 산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네네. 지금 태평동 일대, 그러니까 태평동 그 앞으로는 수진동, 그 다음에 신흥동, 신흥 1동, 2동, 1동, 3동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그 앞쪽으로는 전부 다 빌라촌이에요. 그죠? 맞아요. 다세대 빌라촌. 그래서 이 네. 앞쪽으로는 사가지고는 큰 메리트는 없다. 그거 살라 안 해요. 그거 안 네네. 사고 예.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살 거예요. 그렇죠. 네네. 자, 지금 현재 이 아파트 구조로 잡으면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2천만 원 초반대를 넘어서 있는 이런 형태고요. 지금 구조로 잡으면 입주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네. 네네. 이제 올 가을 되면 2년 되고요. 네네. 그래서 제 느낌은 좀 거기가 희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전철역이 멀어서. 전철역이 멀어서요. 예. 자, 여기는 지금 희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거주 요건 2년간을 채우고 만약에 옮기신다면 네. 여기서 산성역 쪽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그전에 들고요. 산성역 그쪽에 많이 오른다 그러더라고요. 올랐어요. 여기도 오를 만큼 거기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럼 같아요. 선생님 복정 쪽에 거는 뭐 하나 아파트 생명은 없나요? 복정 땅이 넓던데. 복정동 쪽이요. 저는 네. 그쪽보다도요. 오히려 지금 임해나 야탑동
쪽으로 내려가시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경기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국가 정책도 지금 일주일 간격, 하루 간격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거주 요건 2년을 채워야 이거를 파는 게 세금 감면 효과도 받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부터 조금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당분간은 이런 방송이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시간이 세미나를 있어서 좀 내가, 참가를 그냥 하셔가지고 가봐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공부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가을 추세, 가을 또 이 주택시장 추후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네네.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가을까지 전혀 안 오르느냐? 아닙니다. 가을까지도 이 아파트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래요? 물건이다 이렇게 내년까지 보여집니다. 들어와도 괜찮아요, 그러면? 네네네. 아, 그래요? 신혼동 쪽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진짜 감동 느꼈어요. 아이고 올라간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럼 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선생님? 한 2,500까지 갈까요? 2,500까지는 내년 상반기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3번이 몇 월 달요? 그거는 이제 조금 경제 지표를 봐야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저희하고 꾸준한 어떤 인연의 고리를 좀 갖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 전화번호 예 내가 적어놨어요. 그 뭐야 네. 거기 예 저한테 처음에 접수했던 선생님 전화번호.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가락 본동에 사는 박을분이라 그래요. 아, 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요? 네, 지금 제가 요 원룸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여기 지역이 좀 매매해도 될 땐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네. 뭐 거주 및 임대 중 전망,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네네. 네네. 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너무 좋은 거 지금 그야말로 세월을 거꾸로 사시는 분 같아요. 혹시 시청자님 세월을 거꾸로 사는 방법 아십니까?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세월을 거꾸로 하는 방법, 많이 웃고 즐겁게 긍정적으로 사는 맞아요, 방법.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세월을 거꾸로 월세 받는 거죠.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지금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면서 월세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죠? 자, 네.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보통 네. 가격대가요. 3천만 네. 원대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네네. 3천만 원 초중반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이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여기서 월세 받고 자손들 키우고 이렇게 간다면 정말 세월을 거꾸로 살지 않느냐 이렇게 네네.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네. 지금 공부해서 삼성이나 LG전자 대기업에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세월을 거꾸로 산다는 얘기는 이런 건물들 하나 갖고 있으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는 게 정말 세월을 거꾸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이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너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위례라는 네. 신도시가 커지고 있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도 맞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쪽 송파, 잠실 쪽이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변모하고 바깥쪽에서는 위례라는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중간에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빌라 시장까지 함께 도시정비 사업이 움직이게 되면 그야말로 안쪽에는 강남, 잠실, 바깥쪽으로는 위례라는 신도시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마치 우리 시청자님이 좌측용 우베크를 끼고 있는 그다음에 위례에서 또 도시철도가 하나 더 움직이면서 시장 변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또 여기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종합운동장, 삼성역 그 사이에 일자리 늘어나는데 교통편으로도 그렇게 멀지 않은 이런 위치를 그렇죠. 차지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월세 받는 시장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지역 자체가 상권도 좋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관공서 시설들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군도 괜찮은 이런 시장이고 네. 뭐 여기서 움직이려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서울에 어떻게 보면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길게 세월을 거꾸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꼭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지금, 나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하도 경기가 없는 것 같아서요. 네. 아파트 자체가 굉장히 고가 아파트라면 네. 한 번쯤 팔고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바깥쪽으로 신규 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당장 갈아타기는 뭐하지만 가을이나 내년 봄 정도는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고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네.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세월을 거꾸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황금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시는 게 현명하다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혹시 추가로 얘기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 지역에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었는데 네. 저번 주 목요일 날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좀 지원해서 밀어준다는 이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들도 함께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빌라 시장도 함께 월세 시장이 높아지면 네.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매 차익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실전 투자 강의와 또 무료 세미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혹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세미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변동 사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동안. 그다음에 글로벌 상황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쭉 풀어드리면서 향후 2021년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 기준 이후부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 경기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 거냐를 저희가 세미나에서 상세하게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소규모로 진행되는 강의와 세미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지금부터는요, 시청자분들께서 공통적으로 문의하고 계신 내용부터 해결하고요. 개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대1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상담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는 게 바로 용산 개발입니다. 네네. 용산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택이 공급된다고 해서요. 투자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정말 그 개발이 될까요? 아니면 혹은 또 이렇게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이걸 가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정부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안 맞다 보니까 네. 지금
빈총을 한번 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서울의 공급량이 굉장히 적다. 네. 지금 수도권에 30만 호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왜 4만 호밖에 공급을 안 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값이 계속 뛰고 있는 시장이지 않느냐라는 네네네.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강하게 우선적으로 미니 신도시급으로 해서 용산의 철도 차량 기지로 먼저 한 7,000호 정도가 먼저 들어가는 이런 구조.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이나 혹은 재건축 도시정비 사업 구간을 같이 한번 서울시와 정부와 함께 이걸 해보겠다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산 개발이 이루어지면 약 7만 호 정도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네네. 단위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시장은 실제로 2011년도 제 기억이 맞다면 2011년도, 12년도에 한번 하려고 하다가 밑거름을 한번 살짝 탔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전 박근혜 정권 때 이걸 한번 가려고 하다가 못 간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가격대가 꾸준히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참고 인내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조금 이제 오히려 그 시장만 막 띄우는 이런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네.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호재가 발생되고 네네네. 커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꼭 용산이 지금 커지니까 용산만 이렇게 탁 뚫어지고 볼 시장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용산 이 시장 플러스 또 마포 쪽으로 붙어서 마포, 공덕 이쪽으로 또 늘어나는 시장이 있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들 또 노려볼 만하고요. 네. 또 용산이 움직이면 또 어디가 또 함께 움직이는 시장이 있죠. 어디가 있을까요? 서울역 아닌가? 서울역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서울역도 맞고요. 네. 청파동 일대로 해서 도시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시장, 회원도, 남영동 쪽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도 있는데 어떻게 됐든 용산이 움직이면 서울역 밑쪽까지는 다 용산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 드렸던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됐든 이 시장도 같이 움직이는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 건너도 또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여의도와 영등포 시장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움직여지면 영등포 또 시장도 움직이지는 네네네. 영등포에서도 또 가장 핫플레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여기? 지금 여의도. 여의도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 안쪽으로는 지금 1975년도, 7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들 네네네.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여기를 재건축을 한번 재개발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안 맞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못 움직였던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 건너 불구경할 게 아니라 지금 이쪽 시장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용산을 필두로 한 그래서 용산구, 마포구, 영등포구가 함께 또 아우러서 네. 이렇게 움직여지는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앞으로 용산을 비롯해서요. 도심의 7만 가구 그리고 이를 포함해서 수도권에는 총 30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인데요. 이렇게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주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제는 집이 있냐 없냐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나 기관에서는 지금 자금을 계속 풀고 있고요. 돈은 풀리고 있고 돈이 시중에 많이 돌아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저금리 시대거든요. 네네. 그런데 주식이나 경기 전반적으로는 잘 살아날 힘은 좀 없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활활 타오르면 국가에서 자금을 안 풀겠죠. 오히려 네네네. 금리 부양을 않는 구조이고 또 경기가 막 살아나게 되면 금리를 올라가는 구조인데 잘 보시면 경기 전반적으로 잘 안 살아나니까 국가나
기관에서는 자금을 푸는 위주로 가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금리는 못 올리는 이런 시장이라면 정말 이 시장에는 부동산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내가 집 하나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장에서는 집을 사야 되는데 집을 산다면 어디를 사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집을 어디에 사야 되느냐? 일자리 늘어나는 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30만 호, 그러니까 2023년도 늦으면 2024년도까지 앞으로 3년 길면 4년 가까이 30만 호 이상입니다. 실제로 30만 호 안에 서울에 4만 호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수도권에 30만 호, 거기서 서울을 빼면 26만 호가 경기도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도권에 4만 호, 35만 호 가까이가 공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지뢰밭이 좀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급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데 공급이 많으면 아파트 값이 공급이 많이 늘어나 수요는 없으면 빠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죠. 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수도권에 일단은 공급량이 많이 늘어난다. 서울에는 부족한 양이 조금 채워져서 늘어나기 때문에 그닥 영향은 없으나 수도권에는 오히려 공급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없는 지역들이 어디인가를 잘 판단해야겠죠. 그렇죠. 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현장에서는 또 어떤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특별 강의와 세미나의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은 바로 상담데이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요,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네, 전문가님한테 궁금하신 점 어느가 있을까요? 예, 저는 부천 상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네.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보유한 지는 좀 오래됐고요. 네. 여기 지금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파트가 어떤지요 하면 그 아파트가 어딘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네. 상동 415번지요. 잠시만요. 상동 415번지요? 415번지? 예, 네. 사랑마을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부천 상동이죠? 네네. 네. 벽상 삼익 성경 아파트. 네. 이거는 갖고 계신 지가 얼마나 됐는데 도대체 많이 갖고 있었다고 하시는지. 14년이요. 14년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지금 서울의 아파트, 경기도권의 아파트 다 뛸 동안 우리 시청자님은 그냥 갖고만 계셨네. 뭐 남편 직장도 여기 있었고 아이들 네네.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다 끝났거든요. 직장도 예, 정략퇴직했고 네네네. 아이들도 다 커서 이제 옮겨도 되는데 네네. 혹시 전망이 어떤가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는 실제로 분양한 다음에 예. 가격대가 한 5, 6년 쭉 올라왔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2008년도에 리먼 브러스 사건 이후에 네네. 쭉 빠졌다가요. 예, 맞아요. 지금 올라간 가격만큼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아, 예, 맞아요. 지금 예, 더 오르지도 않고 그냥 실제로 보면 한 20년 동안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본 거로 기준 잡으면 올라갔던 기준과 지금 현재 기준 잡으면 일직선으로 잡으면 똑같아요. 수평. 네, 맞아요. 접평가가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예. 더 오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관건인데 네. 여기는 이제 교통 호재가 좀 있습니다. 예. 이 주변으로 지하철이 하나 또 들어가주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위쪽으로 남과 북을 연결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면서 예. 조금 교통 호재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90년 초에 이제 입주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파트는 또 굉장히 오래된 이런 구조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면 30년 차를 바라보고 가는 이런 형태에 네. 놓여 있기 때문에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또 논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우리 시청자님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닥 큰 인상폭으로 오르지는 않겠지만 예. 2년, 3년 차부터는 이제 30년 차가 넘어가는 아파트. 그리고 교통호재가 그때는 이제 윤곽이 거의 다 잡혀지는 이런 구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또 우리 아파트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또 같이 함께 들어가주는 시장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아파트가 많이 오르겠느냐 이건 좀 약합니다. 예.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2년 내지 3년만 보면 오르는 건 분명히 명확하다. 지금도 현재 서서히 올라가는 이런 화살표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네네네.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실 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갈아타시는 게 맞다. 하지만 중장기전으로 보신다면 보유하셔도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만약에 이걸 팔고 움직이신다면 어디 생각해 두신 곳이나 아니면 그동안 좀 관심 있게 봐오신 곳이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아니 좀 서울하고 좀 근접한 곳이면 좋겠거든요. 아, 네네. 아, 서울하고 근접한 곳. 예,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지금 서울하고 근접한 곳은 양천구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양천구 신월동도 괜찮고요. 예, 고척동도 괜찮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서 강서구 쪽으로 가셔서 가양동, 염창동 쪽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내가 누르고 있었는데 물론 오르긴 오를 텐데 앞으로 2, 3년을 더 버티느니 직장 관계도 이제 부군께서 다 끝나셨으니까 아이들 어떤 교육 관계도 다 끝났다면 나는 신월동이나 아니면 저쪽 가양동 쪽이나 양천구 쪽으로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안 말리겠습니다. 아, 예.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부천도 사실은 이제 그동안 많이 좀 올랐어야 되는데 네네. 계륵같이 좀 중간에 좀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 막 뛰고요. 밑쪽으로는 광명 뛰고 철산도 뛰고 안쪽으로는 또 마곡지구 또 그렇죠. 개발 구조 움직이고 조금 그 안쪽으로 가면 영동포구 뭐 신길 뭐 뉴타운 사업 막 안쪽에서는 움직이고 바깥쪽으로는 또 계양구 인천 일대 송도 청라 막 쏟아지다 보니까 부천이 가운데 딱 껴가지고요. 서울에도 못 붙고 인천에도 못 붙고 사람들은 자꾸 빠져나가고 이런 구조에 좀 움직였던 시장이 부천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동안 잘 안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수도권 뭐 할 것 없이 전국의 아파트 수시가 팍팍 올라가는데 네. 부천만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좀 걸음걸이가 좀 늦은 이런 행보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행보가 조금 힘을 받는 시점이 지금 정도 와야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금 과일로 치면 석류가 가을에 확 익으면 스스로 쫙 벌어지듯이 네네네. 지금 아직까지는 확 열릴 정도까지는 안 나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장기전으로 봐야 된다. 2년 내지 3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타신다면
뭐 양천구, 가양동 일대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그 안쪽에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갈아타시는 거 그닥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을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이동 코롱 아파트에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인데요. 네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전세를 유지하면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할지 그게 고민이 되어 연락드렸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전세로 계속 가실지 아니면 매수를 하실지 그게 네네. 제일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만 사셨어요? 네네, 저희가 이리로 이주한 지는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네네. 저희도 계획은 원래 2년 후에 이제 여기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곳이든지 이제 전세를 이제 이 동네가 처음이라서 네네네. 2년 동안은 전세로 거주를 하고 이제 매매를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들이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현 시점에서 이거를 매매로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다른 아파트나 이런 다른 곳을 투자 목적으로 다른 데다가 이 매매를 하고 그냥 여기는 계속 전세를 유지해야 될지 그 점이 좀 궁금해서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부동산은 네. 사실은 이렇게 사야 할 때 망설이면 안 됩니다. 망설이면. 부동산은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셔야 할 게 부동산은 지금 뭐 한 30년 구조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안쪽에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크게 보면 한 3번 정도, 작게 보면 한 2번 정도 오르고 내리고는 큰 폭우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30년 동안 보면 꾸준히 그냥 아파트 값은 부동산은 올랐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은 살 타이밍이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일단 사야 돼요. 사고 떨어질 때는 한쪽 귀, 한쪽 눈 살짝 가리고, 그죠? 다 가보면 네.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한쪽 네. 싹 가리고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이런 생각도 가지셔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이 아파트 2년 전에 전세로 들으실 때 사실은 사갖고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는 판단하실 때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공원, 교통, 학군까지. 그죠? 네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지금 전세로 들어간 곳조차도 재건축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2번 생각하지 말고요. 사실은 저 시골에 있는 땅도 살 때는 네. 생각도 말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산 가격에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많이 떨어져 이게 없거든요. 네네. 오를 때는 무섭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오르겠지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도 살까 아니면 전세로 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다가 좀 살아보고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 그런데 네, 맞아요. 실제로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끼고 있고 공원 가깝고 역 가깝고 그 다음에 연식이 좀 오래됐다면 이런 데는 사고 봤어야 하거든요. 무조건. 자, 지금 당장에 지금 이거를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은데 저는 청약 요건이 되신다면 올 가을부터 청약 시장이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가을이요? 네, 열립니다. 그래서 가을부터 청약시장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장이 가을까지 급반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여유가 조금 있다면 그 돈 들고 청약시장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약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 조건을 좀 맞춰가는 이런 구조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안에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청약에서 당첨만 되면 그 지금 조금 오르는 이런 모션이 나오더라도 서운함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네네. 지금
청약 시장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던지는 것도 좀 아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2년 전에 이 아파트를 사버렸다면 전혀 아까움은 없겠지만 네. 청약 네네. 자체를 포기하고도요. 하지만 네. 지금 현재는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시장 중에 한 곳이 이 올림픽공원 그 주변으로 해서 방이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많이 올라와 있는 만약에 빠지더라도 1부 능선, 2부 능선 정도 빠지는 이런 시장이고 올라가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 아파트가 7부 능선, 8부 능선 와 있다면 9부 능선, 10부 능선 그러니까 이 상투점까지 올라가는 시장까지는 아직까지 연출 안 될 거기 때문에 네네. 지금 전세로 조금 사시면서 주변에 신규 물량 막 쏟아지는 시장에 막 좀 도전을 한번 해보시는 이런 시장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네. 되셨는지요? 네, 제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부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네네. 부동산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는요.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바깥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 오금동 가랑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아파트가 이렇게 급격히 2, 3년 올라와 있다가 지금 살짝 보합세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왔었던 타이밍에는 전세로 살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차익 반등의 효과는 전혀 못 봤던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 시장에서 이제라도 하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사는 것보다는 그 동시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권한 뭐가 없어지냐면 청약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어집니다. 네네. 권한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청약 시장을 한번 노려보아도 지금 어차피 지금 아파트가 7부, 8부 능선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서 떨어지면 1부, 2부 능선 떨어지는 거고 올라봐야 1, 2부 능선 또 올라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청약에서 받으면 이 시장은 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뭐 임대사업자든가 아니면 법인사업자를 내서 한번 보유 한번 해보겠다 욕심을 내도 늦지 않은 시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청약시장 더 노력 추라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트라이 해보고 싶네요. 네. 이번에는요 0889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실로 31 무원 2단지 3부 아파트 20년 이상 거주 중이신데 근처 GTX 대곡역을 지나가는데 영향은 있는지 전망 및 갈아탈 곳을 또 이렇게 문의를 주셨네요. 갈아탈 곳이요? 네. 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요. 네. 상대적으로 아파트가 좀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잡으면 대곡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대곡 역세권 바로 앞에 보시면 대곡지구의 도시 정비 사업이 움직이면서 그 바로 위쪽에 3호선이 지나가는 화정역 있는 네네네. 쪽으로 해가지고는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름 자체가 별빛 뭐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별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반짝반짝반짝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 올랐는데 그 반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닥 잘 안 올랐어요. 안 올랐는데 주변에 학군들 잘 끼고 교통 호재도 갖고 있는 이런 반면에 잘 안 올랐거든요. 네네네. 여기에 포커스를 잘 두셔야 돼요. 네. 뭐가 있냐면 오를 만한 요건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데는 아파트를 들어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로 갈까 살까 고민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전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그다음에 교통호재 껴 있고 앞, 뒤, 옆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로 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지금 산다 그러면 지금 내가 구조로 봤을 때 생각지도 말고 사야 되는 이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린 얘기는 이제부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장이다. 네. 그리고 이 안쪽에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 시장의 수요층들을 받아 끌어안을 수 있는 구조
또 한 가지는 이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위 아래 끼고 있는 사람의 교통 호재까지 발생되면서 이 역세권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우리 송병헌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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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고민이 또 이렇게 많으신 분들은 02-2077-6363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감사합니다.